그 동생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됐었거든요. 계속해서 새로 생기는 카페들도 너무 많고 치열한 카페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최근에 폐업을 하게 된 저희 지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차린 카페가 문을 열자마자 평일이고 주말이고 손님들이 줄 서서 먹는 핫펄 카페라면 계속 운영하면 되겠지만 월세,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등등 치솟는 비용과 더불어 우죽순 생겨나는 너무 많은 카페들을 제치고 살아남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카페 창업 준비 혹은 운영 시에 가장 힘들었던 점을 미리 보실 수 있고 그에 대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 친구가 말하는 첫 번째 폐업 원인은 적절치 못한 점포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이 친구는 인테리어부터 재료 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까지 한 방에 해결해주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치도 그렇고 가게 내부가 효율적이고 잘 짜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운영을 할수록 홀에 비해 주방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재료들을 넉넉히 채워놓을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관할 장소가 한정적이다 보니 만들어낼 수 있는 메뉴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일정 이상의 매출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한계를 좀 많이 느꼈다고 했고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카페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입니다. 카페는 어떤 비즈니스일까요? 오피스 상권이나 동네 상권이라면 균일한 커피 맛과 스피드 정도로 다투는 진짜 커피를 파는 카페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주말마다 사람이 붐비고 소위 핫플에 나의 가게가 있다고 하면 핫하고 유행하는 것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트렌드 비즈니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핫하고 트렌디한 것들을 원하니까요. SNS로 매일 카페 이야기도 올리고 유행하는 디저트 메뉴들도 만들어내야 손님들이 찾을 겁니다. 이 친구의 가게는 굳이 따지자면 핫펄 거리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딱 기본적인 카페 메뉴 정도만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카페를 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트렌드에 대비할 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옆집은 지금 핫한 디저트, 음료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집만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손님들이 찾을 이유가 없죠. 세 번째는 장사가 안 될 때 느껴지는 답답함과 무력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너무 많이 공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카페는 초반 6개월 정도는 장사가 아주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을 때도 항상 손님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큰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되다가도 장사가 안 될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안 되지? 왜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을까? 뭐가 문제였지? 등등.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도 안 오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답도 안 나옵니다. 사실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지만 걱정거리만 던지는 것 같아 그러지도 못하고요. 친구들과는 사실 아예 공감이 되지 않기에 말도 꺼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카페에 혼자 멍 때리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찾아와서 하도 장사가 안 되니 가게를 내놓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를 내놓고 가게를 접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장사 초반에 모르는 것이나 답답한 부분들은 선배들이나 주위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아끼는 후배인데 갑작스레 폐업 소식을 전해 직접 챙기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과 대화하면서 폐업하는 마음도 위로해주고 저 역시 느끼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카페 운영과 준비 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